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최근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저도 딱히 추가로 거래할 종목이 없어서 오랜만에 투자 공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PER, ROE를 통한 기업의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은 이익을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 적정한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가치 평가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PER 밸류에이션의 한계와 시클리컬 기업의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주는 배당이 있는데요. 이후 재무제표 공부 영상 시리즈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수익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통한 매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 그리고 판관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 외 금융 기타 수익 비용을 제외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뒤 기업에 떨어지는 퓨어한 당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기업 수익의 원천이 되는 매출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도 계시고 기업 본연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기업의 이익을 예상하고 거기에 PER 혹은 ROE를 활용한 멀티플을 부여해서 이 적정한 시가총액을 구해봤었는데요. 근데 이 공식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잘 나와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업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꾸준하고 좋은 이익을 달성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차의 사례처럼 공장 근로자들이 갑자기 파업을 한다거나 이 신대양재지의 사례처럼 공장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고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죠. 이외에도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 불매운동,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 기업 경영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이 수없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기업 이익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이슈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제가 작년부터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기업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몰래산 주식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고민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디스플레이 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팽개쳐져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1분기 EPS 667원 기준으로 PER 8배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동일 업종 PER 80배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를 살펴보면 2016년 말 주가는 8,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2017년 7월 말에 만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18년 말 주가는 3,000원대까지 흘러내려서 2,360원까지 기록했었네요. 현재 주가는 5,000 중반대로 횡보하다가 최근 하락장에서 5,000원마저 무너졌는데요. 기업의 이익을 살펴보면 2016년 하반기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2017년 2분기에 분기 평균 매출의 4배 정도 되는 미친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 대비 현저히 낮은 이익률을 기록했고 이후 4개 분기 동안 적자를 지속하다가 2018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는 원만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나 분기별 이익의 변동이 심한 모습입니다.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계 장비 외에 건설, 조선 등의 수주 산업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이익이 특정 주기에 따라 순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이나 건설은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 주기가 2, 3년 이상씩 길게 이어지는 반면 지난번 기업 분석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삼익 THK나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계 설비 기업은 전방 산업의 투자 계획에 따라 변화됩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74,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모바일, 가전,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사업부가 존재하지만
호황기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 기여도가 유난히 크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3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모건 스탠리의 판단이 100%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2분기 실적이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며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미래를 사는 것이고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시클리컬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시클리컬 기업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격언 중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PER은 낮을수록 저평가된 좋은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싶은데요. PER이 높으면 무조건 비싼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공식을 다시 떠올려 보면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공식에서 PER이 높아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분자인 시가총액, 즉 주가가 상승하거나 분모인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면 됩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의 경우 기업 이익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대충 직전 분기나 작년 동기만큼 나올 것이라고 가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변화되는 주식의 가격만이 PER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오해하게 되는데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라는 말은 시클리컬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다는 사이클에 따라 들쭉날쭉한 기업의 이익이 PER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S&T 모티브라는 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의 주가 차트에서 PER이 가장 높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분자인 시가총액, 즉 주가가 가장 비싼 올해 1월 말에 PER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PER 밴드를 확인해 보면 올해 1월 말은 PER 약 20 정도 됐었고 오히려 작년 초에 PER 밴드 차트가 깔때기처럼 바닥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019년 초부터 업황의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이 기업의 이익이 하락하고 주가 변동 대비 PER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인데요. 이 시기에 PER을 확인해 보면 주가 차트는 그렇게 고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ER은 258이라는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격언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 상에서 코로나 팬데믹 정점이었던 작년 3월 말을 제외하면 2018년 11월이 주가 바닥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PER을 확인해 보면 7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면 또 역시 저퍼에 사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PER이 가장 높은 이번 시기의 주가는 차트상 상당히 애매한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클리컬 기업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가치 페이지로 돌아오면 이익 외에 자산과 배당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중 자산의 가치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자산은 이전 영상에서 자본과 부채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채는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순자산, 즉 자본이 기업 가치 판단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 자본을 뜻하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있었죠. 북밸류와 에쿼티인데요. 에쿼티는 ROE를 구할 때 활용됐었고 이 북밸류가 들어가는 지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BPS와 PBR인데요. BPS는 자본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고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 즉 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PER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극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PER과 PBR은 공통적으로 분자의 시가총액을 두어서 주가의 싸고 비싼 정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분모를 보시면 그 비교 대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죠. PER의 경우 기업의 순이익 대비 주가를 확인하는 반면 PBR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대비 주가의 싸고 비싼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PER과 PBR 모두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시 S&T 모티브의 사례로 돌아와서 PER이 아닌 PBR 밴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PER 밴드보다 주가 차트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이 심각한 연속 적자를 기록하지 않는 이상 전체 밴드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의 주가 레코드를 보면 주로 PBR 0.5배 수준에서 주가 바닥을 나타냈고 1이 되면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초부터는 1 이상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1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상반기 국내 시장 지수 자체가 올랐던 것도 있지만 전방 산업인 자동차 섹터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이전보다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구간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얻고 나오는 투자자는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진정한 고수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성 델타테크라는 기업처럼 자동차 가전부품 기업에서 그 2차 전지 업종으로 편입되며 시장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멀티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주가 구하기 영상의 결론은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의 밸류에이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PER, ROE, PBR 외에도 EV, EBITDA, 시가 배당률, SOTP 등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쩐내나는 주주 형님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건강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롯데 시스템즈 지금 PBR 얼마지? 팔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